한 전 총리 선고와 그 파장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최희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앞서 특검이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실제 선고는 8년이나 더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측이 최대한 높은 형을 구형하기 때문에 선고 결과는 구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낮습니다. 하지만 형량의 기준을 재판부와 특검 측이 다르게 두면서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앞서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형을 더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계몽령 그리고 2시간짜리 계엄, 이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질책했죠.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처음으로 법적 성격을 공식 규정했습니다. 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라고 규정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논리와 정면 배치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과거의 내란과 달리 인명피해가 없고 사태가 단 몇 시간 만에 끝났다면서 내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준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 비교할 수 없다며 내란 동조한 혐의의 한 전 총리에게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선고에서 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도 눈에 띄던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사천자불량의 양형 사유를 살펴보면요. 위로부터의 내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의 내란은 권력을 잡기 위해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내란으로 비상계엄은 국민이 뽑은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정의했는데요.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저지른 내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이 때문에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그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고와 동시에 이 구속이 된 건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한 전 총리의 변호인 측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만은 피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네, 증거인멸의 우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어디 있습니까?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는데요. 서울구치소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이 줄줄이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모두 독립된 재판부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 만큼 남아있는 내란 재판에 중대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더 높은 형이 나올 수도 없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상태이긴 한데요. 실제로 구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게 될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비슷한 법리라면 사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이지만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만큼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반응도 남아 있어서 지규현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희지 기자였습니다.